거기에 한술 더 떠서 원희룡 장관은 늘공과 어흥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공무원의 실수로 이 일을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뇌피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정동균 군수는 원희룡 장관이 김성교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먼저 노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뇌피셜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가, 그 양평군이 먼저 제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그 본질을 가리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8일 동안 비밀리에 세계 노선을 먼저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지금까지 2008년도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논의되면서 올해 2023년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양수리로 가는, 양서면으로 가는 그 안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성교 지금 전 군수, 지금 전 의원이 군수로 3선 있는 동안에도 바뀐 적이 없었고요. 또 정동균 군수가 민선 4년 재임하는 동안에도 바뀐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안이 어떻게 겹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진 의혹이고요. 두 번째, 양평군은 8일 만에 세계 노선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작년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양평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했고 양평군이 회신을 하게 됩니다. 8일 만에 다시 그 회신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가 내려준 안은 원래 있던 그 양서면 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8일 만에 양평군이 답을 보낸 것은 전혀 다른 세 개의 노선안을 건의하는 식으로 이 검토 협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평군 군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양평군 주민들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이것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이렇게 어떻게 느닷없이 이 세 가지 안이 8일 만에 양평군 안에서 공식 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기간 안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담회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회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안과 다른 이 세 가지 안은 과연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알고 진행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 18일,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그 공문을 가지고 내려올 즈음 국토부의 용역을 수행하는 도로공사와 그 타당성 수행 용역사 직원이 양평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열람만 하라고 하면서 뭐 이런 판넬을 들고 와서 그 노선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던 그 원안이었으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 안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8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 사업을 지자체가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바로 세개 안으로 8일 만에 확정하고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국토부와 또 국토위에 갔던 김선교 의원 그리고 양평 군수
들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 8일 만에 그런 거대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 양평 군수인 전진선 군수는 국회의원 군수 예비 후보 시절에 원희룡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양평군의 관문인 두물머리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국토부 양평군이 세계 노선을 제안하기 2달 전이죠. 그 2달 전에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변경안은 그 두물머리 교통 해소하고는 훨씬 멀어진 안이 논의된다는 것이 이 양평 군수의 생각과도 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옮긴 시점과 이 세계 노선이 출현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비리에서 김선교 전 그 당시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내가 허가를 잘 내줘서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 라고 공흥지구 특혜를 셀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김선교 전 의원이 바로 22년 7월 22일 국토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양평군으로 국토위에 공문이 오고 7월 26일 답변서가 가는 그 사이에 7월 22일 국토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흥지구 아파트 비리와 같이 장모라서 잘해주고 대통령 절친이라서 잘해주고 그랬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일정하게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은 지난 6월 9일 양평군 동부지역 노인 지도자 보수 교육에 참여해서 이 상태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의원이 면직된 상태에서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김선교 전 그 의원과 통화를 했고 김선교 전 의원이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현장을 목격한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7월 1일 국민의힘 전진성 군수로 교체된 18일 만에 이렇게 국토부 공문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절친이고 최은순에게 아파트 허가를 잘 내줬던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가고 그리고 7월 26일 8일 만에 강상면이 포함된 세개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의 종점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김선교 의원이 김선교 의원이 국토위 의원으로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전진성 국민의힘 양평 군수 등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절차와 정당성이 없이 급변한 것으로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진성 군수나 양평 김선교 전 의원은 본인들이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이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지역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밝혀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대선 전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문제가 됐던 땅 내골시역입니다. 탄핵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있었던 양평읍 공흥리 개발지역인데요. 결국 여기는 김선교,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가 다 연루되어 있고 여기 개발을 주도했는데 개발 부담이 영원이 되는 정말 사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 무혐의 되고 수사 책임자를 취임식에 부르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 놓고는 저희가 고발도 안 한, 저희들이 이 사건으로 4번을 고발했는데요. 고발도 안 한 김건희 오빠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는 피고인 바꿔치기 현장이 여기입니다. 저희는 이것마저도 중대한 탄핵사가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안리는 이른바 최은순 일가의
농지법 위반, 그 다음에 투기 의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강산면 병산리고요. 강산면 교평리도 수천 평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의 차명부 의혹이 있는 곳입니다. 무려 4곳에서 양평에서 투기 또는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인데요. 이 병산리로 갑자기 지금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의원들 난리 피우잖아요.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시민단체 뭘 주장하면 지금 단 한 명도 나서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 병산리에 지금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될 때 대선 전에 주로 최은순 씨 명의 땅이기 때문에 대통령 장모 투기 의혹으로 이야기됐는데 이제부터는 기자님께 저희들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병산리는 대통령 재산신고를 보시면 김건희 여사 명의의 땅이 수천 평 12필지나 있습니다. 최은순 씨 땅까지 합치면 한 7천 평에 달하는 엄청난 땅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사는 집을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죠. 부부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습니다. 최은순 씨 땅이라고 쓰지 말아 주십시오. 최은순 씨 땅은 5필지밖에 안 됩니다. 차명부 의혹이 있어. 거기는 지금 김건희 오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때도 차명부 의혹 제기했을 때도 전혀 차명이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했는데 어느 순간 김건희 오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필지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됐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표현을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했다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부 명의로 아파트 사는데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잖아요. 그 부부의 집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송파에 공교롭게 송파 양평고속도로인데요. 송파에는 뭐가 있느냐? 최은순 씨의 대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일가는 송파에서 고속도로 시작해서 자기네 땅으로 20분이면 왕복이 가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겁니다. 아까 남양평 시작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필요 여기에 7,000평 가까운 땅이 있습니다. 자, 송파하고 양평이 20분, 30분 이내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이쪽에 땅값이 뛸 것이고 개발 여론이 일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수도권의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짓자는 공공지구에서 집을 지어서 100억 안팎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처럼 ESIND가 시행사입니다. 최은순의 ES고 I가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가 디벨롭먼트일 텐데요. 시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땅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엄청 튀어서 그렇게 시책을 남길 수도 있고 만약에 아파트 개발용 가능하면 주택이 가능하면 주택을 지어서 엄청난 시책을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나 지적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꼭 주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쪽이 교통이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휴게소가 없어서 휴게소용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주 심각한 비리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만 해도 중대한 비리라는 걸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언론인으로서 바로 감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급변경 과정에 7월 18일 날 양평 국토법원에 공문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취임한 지 2달 반 그리고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을 바꾼 지 18일 만입니다. 그 전부터 충분히 누군가가 그걸 기획해서 치밀하게 비밀리에 추진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 이번에 2번째 말씀드렸고요. 강득구님의 첫 번째 기자회견, 그 다음에 김두관 아나운서님이 국토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전국민적 비리로 지금 전국민이 분노하는 비리로 지금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잘 취재해서 정말 어떻게 백주대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꼭 반드시 추적 규명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